두산과 기아에는 영구 결번 후보가 과연 누가 있을지. 현재로서 두산의 영구 결번 가장 유력한 후보는 글쎄요, 25번이 되나요? 포스 골든글러브 부문 역대 최다 수상 9번을 했습니다. KBO 한국 시리즈 MVP 2회. 포수 부문에 있어서는 하여튼 2010년대, 20년대까지 이르러서 양의지를 넘을 만한 포수는 없었다. 지금 포수 WAR이 양의지 선수가 77.49로 현역임에도 역대 KBO 포수들 중에서 1등입니다. 엄청나다. 네. 그러니까 리빙 레전드인 거죠. 야구 기쁘거나 슬프거나 463 비시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 예.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 뜨거웠어요. 2026 시즌 5강 예상이라는 예측이라는 그렇죠. 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반응이 뭐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뜨거웠고 예. 댓글창도 후끈! 어마어마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가 예측했던 그 5강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맞다. 예. 아, 역시 정확히 본다. 예.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빠져있는 팀들 입장에서 기아가? 야을 못 뛰고 두산이? 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런 야을 못 들아. 그러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약간 두산 팬 또 기아 팬 입장에서 희망 회로를 좀 돌렸던 그렇습니다. 그런 녹화였었고 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기아가 5강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도 댓글 보면서 마음이 많이 좀 흔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KT를 좀 빼야 되나. 기아 물어본 거예요. 기아. 예. 그러니까 기아가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한 팀을 드러내야 했거든요. 그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산을 뺐었던 거고, KT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좀 두산을 좀 안배해야 되는 게 네,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고. 어쨌든 그 기아와 두산이 5강권에 들어간다는 예측에 대해서는 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그 아직 부분은 뭐 겸허히 수용하고요. 스프링 캠프도 열리지 않았고 그렇죠. 시즌까지 많이 남았다. 네, 변수라는 건 오늘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대놓고 한번 추앙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죠. 추앙. 두산과 기아에는 영구 결번 후보가 과연 누가 있을지 앞으로. 예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잠실의 박철순 21번 네. 그리고 김영신 54번밖에 없는데 그 다음 영구 결번 주인은 누구일지. 현재로서 두산의 영구 결번 가장 유력한 후보는 글쎄요, 25번이 되나요? 그렇죠. 지금 뭐 KBO 43년 역사 동안에 네. 올타임 포수 넘버원 네. 뭐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지만 일단 뭐 이게 포수들 쫙 나열이 돼 있는데 1세대 포수 레전드 헐크 이만수 선수. 그렇죠. 근데 지금 다들 선수 시절에 지금 모자를 쓰고 그러네. 있는데 이만수 감독은 와이번스 시절 L 라이온즈 그렇죠. 모자여야 삼성 되는데, 모자를 쓰고 있어야 되거든. 라이온즈 시절에 굉장한 뭐 활약을 보였고 22번. 레전드죠. 네. 진짜 영구 결번된 우리 감독님이시고 그렇죠. 네, SK 와이번스 오셔서 감독 시절 모습이. 네, 감독 시절의 모습으로 저희가 좀 담아봤고 그렇죠. 기록의 사나이시고 그렇죠. 1호 홈런, 1호 안타, 네. 뭐 타격 왕도 하셨고 홈런왕도 하셨고 팬 서비스도 또 훌륭하셨고. 네, 그럼 그 예전에 그 문학구장에서 네, 속옷. 성옷 퍼포먼스 우리 1세대 정말 레전드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SK 왕조를 이끌었던 박경환. 포도대장 박경환. 박경환. 네. 4연타석 홈런이었나? 그렇죠. 사연타석 홈런. 돌격대장 그렇습니다. 시절에 네. 쌍방울 마지막 유산처럼. 그렇죠. 그 두산의 이제 현 감독이 된 김원영 감독과 이게 배터리 호흡을 맞췄던. 맞아요. 전주고등학교 또. 그때 김원영 감독과 그 박경환 노이 포수. 투모로를 할 때 배터리였나? 그렇죠. KBO와 이렇게 역대 포수 레전드 계보를 쭉 있는 그런 선수들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는 지금 양의지, 네. 강민호 약간 양강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양강 구도가 두 선수의 이름만 따도 양강이에요. 양강. 그러니까 양희씨 강민호. 부장님? 그래서 양강 구도가. 부장님? 예, 네. 좋습니다. 오, 몰랐네. 그러니까 골든글러브도 두 선수가 네. 이렇게 나눠 갖기도 하고 그렇죠. 예, 양강 구도로 가다가 올해 우승한 또 LG 트윈스의 박동원 한방 있는 박동원 네, 포수가 가을 참치. 주가를 진짜 올리고 있어서 네. 예, 이렇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 얘기하고 싶은 선수는 양의지다. 양의지. 예, 포수 골든글러브 부문 역대 최다 수상 9번을 했습니다. 와, 그렇게나 많이 받았군요. 올해도 수상했고 네. 지명타자까지 합치면 10번, 10개, 엄청 10개의 장갑을 황금 장갑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이게 포수 미트가 또 금이 많이 들어가잖아. 좀 크지, 미트가 크지. 글러브가 좀 커서. 황금 장갑을 야, 이게 많이 챙겼네. 10개나 수상하면서 이제 이승엽 선수랑 똑같이 10개를 기록했고 그리고 그만큼 포수 부문에 있어서는 하여튼 2010년대, 20년대까지 이르러서 양의지를 넘을 만한 포수는 없었다. 인정하시나요? 기록상으로 또 골든글러브 수상 기록으로도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네네. 예. 제가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인정하기 힘든 캐릭터로 보였거든요.
인정합니다. 따지잖아. 따져보라야죠. 오늘은 따질 수 없게 제가 팩트로만 네. 말씀을 드리자면 좋습니다. KBO 한국 시리즈 MVP 2회 우승했는데 MVP였어. 그것도 2번이나. 우승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MVP 두 번. MVP를 2번이나. 한 번은 NC에서, 한 번은 NC에서. NC에서 했었고 한 번은 두산. 아무튼 그러네. 좀 아픈 얘기 있고. 네. 그리고 KBO 리그 최초의 포수 타격왕을 2번이나 수상합니다. 이것도 최초의 기록이에요. 이것도 어려운데. 이만수 감독님이 예전에 한 번 했었고, 예. 네, 이회한 선수는 양의지가 처음이다. 유일무이하다. 그렇죠. 이 포수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그 수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여름에는 이제 땀을 엄청나게 흘리는 또 체력성도 크고 또 앉았다 일어났다 또 이루 도루 조져야 되고 맞아. 전체 팀의 경기를 리드해야 되는 상황에서 야 여기서 타격까지 좋기가 진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힘들고. 맞아요. 우리 예전에 박찬호 선수 LA 다저스 경기 보면은 항상 뭐 전담 포수, 뭐 체드 크루터. 네. 타율 보면 아주 뭐 2할 때 초반이 뭐 이할도 못 쳤죠. 힘들어. 맞아요. 그런데 마이크 피아자 선수라고 공격형 포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또 투수 리드가 조금 아쉬움이 맞아요. 있었고 물론 평가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양의지 선수는 공격과 수비 양수 경장 다 된다. 맞아요. 공격도 되고 수비도 된다. 그래서 이 포지션 중에 유일하게 수비형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유일한 자리가 포수예요. 그렇죠. 수비형 1루수, 수비형 3루수 없습니다. 비중이 수비 쪽이 훨씬 더 중요하죠. 맞아요. 안방마님으로서 또 아울러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공격까지 잘해. 공격까지 심지어 잘하고. 최고죠. 지금 포수 WAR이 양의지 선수가 77.49로 현역임에도 역대 KBO 포수들 중에서 1등입니다. 엄청나다. 네. 그러니까 리빙 레전드인 거죠. 네네. 예. 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뭐 부상 없이 네. 지금 정도의 활약을 보여준다면 KBO 역대 포수 포지션 고트 네. 올타임 넘버원은 양의지가 되지 않을까. 통산 타율을 보면 3할 1푼, 네네. 3할이 넘어요 포수인데 네. 1968안타, 282홈런, 네. 1195타점. 굉장하죠. 이런 그 공수 겸장형 포수를 사실 우리 KBO 리그에서 보기 어렵고 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또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이만수 없어요. 감독님, 네, 뭐 그렇죠. 박경환 뭐 코치 정도. 다섯 손가락 안에 뭐 그러니까 들어가죠. 이 정도고. 그 양의지 선수가 그 보여줬던 기록은 사실 어마어마하고 실제 이 NC로 가는 과정 또 NC에서 두산으로 그 얘기 돌아가는 또할 과정에서 거예요. FA에서 또 상당히 또 높은 좋은 조건의 계약을 또 끌어냈잖아요. 2019년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FA 때. 그러니까 두산도 잡고 싶죠. 안방마님 양의지 전력이면 50% 네. 그랬는데 NC에서 무려 125억 원을 배팅을 그냥 하면서 이적을 했는데 네. 이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두산 팬 입장에서 두산 팬들이 예. 네. 2020년에 NC 소속으로 한국 시리즈에 결국 오르고 그렇죠. 결승전 상대가 바로 두산 베어스예요. 친정팀을 상대로 운명이 무슨 장난이야. 결국 4승 2패로 NC가 우승을 했고 친정팀에 이거 왜 갖다 주신 거예요, 이거? 친정팀 이거 양의지가 집행검 세리머니를 하면서 두산 팬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가슴 아픈 그때는 좀 얄밉더라.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또 상대팀이 공격에 두산전에 또 너무 잘했고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전력 파악이 끝났으니까 두산전에 특히나 잘했고 이 집행검 세리머니로 두산 팬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는데 네. 그래도 뭐 양의지 선수가 이적하고 나서 두산전 했을 때 구단 사무실로 찾아와서 네네. 고맙다는 또 인사를 하면서 쿠키를 선물했는데 네. 자기를 이런 좋은 선수로 키워줘서 고맙다 인사말을 일일이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프런트에 선수들에게 또 나누면서 인간성이 있네요. 그때 잠깐 그 NC가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 보면 NC의 원투펀치가 루친스키와 용병하고 네. 구창모. 그렇죠. 그때 루친스키와 구창모가 활약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지 포수가 이 두 선수 물론 이제 뭐 신민혁이라든지 뭐 다른 투수도 있었지만 포수 리드를 너무 잘했고. 잘했죠. 네. 잘했죠. 이게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도 결국 그때 두산도 뭐 알칸타라하고 프렉센 선수가 있었는데 야 그만큼 양의지의 가치가 컸다. 그런 면에서 이 포수가 주는 그 비중, 이게 압도적인 위력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NC의 우승에 가장 결정적인 네. 요소가 됐죠. 루친스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루친스키의 에이전트가 이제 루친스키가 한국에 올 때 양의지를 소개할 때 이 네. 선수는 한국의 몰리나다. 몰리나급의 능력을 지닌 포수다라고 칭찬을 한 거죠. 그렇죠. 두산의 역대 포수 계보를 보면은 두산이 또 포수 맛집이잖아요. 포수 왕국을 쭉 이어오고 있었어요. 네. 김경문, 박철순의 배터리였죠. 그렇죠. 김경문, 조범현, 김태형. 사실
공격력보다는 수비에 좀 특화된 그런 그렇네요. 포수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홍성은 선수가 등장을 좀 해서 공격형으로 바뀌었네. 공격형으로 바뀌었는데 양의지 선수가 처음 입단했을 때 2006년 2차 8라운드 전체 56번으로 두산에 입단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엔 홍성은 포수가 있었고 네. 그래서 구단에서도 이제 미래를 보고 군대를 보냅니다. 경찰청으로. 네. 이게 신의 한 수. 경찰청에서 유승환 감독님을 만나거든요. 그 빙그레 이글스 시절에 그렇죠. 그렇죠. 대활약했던 네. 유승환 감독님이 거기서 양의지 선수를 이제 트레이닝하는구나. 트레이닝하면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줬고 네. 환골탈태를 합니다. 네. 제대를 하고 나서 기량이 폭발. 바로 2010년 시즌 신인 포수 최초로 20홈런을 달성하면서 신인왕 타이틀 홀더가 됐고 이때 뭐 두산 팬들은 뭐 굉장히 흥분을 했. 야 포수 왕국 두산에 진짜 물건이 나타났다. 그렇죠. 향후 10년간 포수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예. 그럴 정도로 양의지의 등장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인이 홈런 20개. 엄청나죠. 기록이에요. 네, 예. 엄청나죠. 예. 그때 2006년 드래프트가 사실 그 전국 단위에서 최고 포수는 당시 인천고 출신의 그 이재원이었죠. 이재원. 네네네. 그 2006년 드래프트 SK가 한화에서 1라운드에서 마지막에 활약했다. 인천고 포수 이재원을 지명하는데 그때 인천 SK가 이제 인천팜이니까 인천에 두 명의 이제 그 거물을 놓고 고민한 고민하는데 거예요. 한 명은 인천고의 이재원과 동산고의 류현진! 그때 SK가 고민하다가 여기 박경환의 대를 이어가자. 그래. 박경환의 뒤를 이을 거물 포수 이재원을 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류거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류현진 거르고 이재원. 그래서 이제 이게 한화가 기다렸다가 네. 2차 1라운드 2순위였는데 1순위가 이제 롯데였어요. 롯데. 전년도 꼴찌였으니까. 롯데가 광주 1고의 언터처블 나승현 선수를 지명합니다. 사이드암. 그 당시만 해도 고교야구에서 나승현의 볼은 못 쳤어요. 초고교급. 네, 네. 방어율 0점대였으니까. 그래서 롯데가 나승현 지명한 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2순위를 기다렸던 한화가 동산고등학교 류현진 선수를 지명합니다. 네. 근데 만약 이때 SK가 이재원을 안 뽑고 류현진을 뽑았으면 김광현과 그 다음에 김광현을 지명합니다. 어. 그러면 SK는 유현진과 김광현이라는 잠깐. 원투 펀치를 네. 가질 뻔했어요. 근데 오늘 주인공 양의지인데 지금 약간 지금 딴 데로 흐르는 것 같은데. 좀 섞자.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죠. 근데 양희 선수가 그때 사실 포수의 이제 상위 픽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56순위였습니다. 8라운드에서 그때 이제 두산이 앞순위에서 지명했던 선수를 보면 1순위에서 1라운드에서 그걸 준비하셨어요? 김건국 1라운드에서 예. 그다음에 2라운드에서 민병헌 어. 4라운드에서 최주환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8라운드에서 양의지를 뽑았어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던 그냥 약간 그렇죠. 보험용으로 뽑은 그런 선수였을 그렇죠. 텐데 네. 이렇게 대활약을 하고 그렇죠. 예. 그해 말 나온 김에 10순위가 이제 전년도 우승했던 현대 유니콘스였는데 네. 현대가 뽑았던 1순위 1라운드가 강정호 2라운드 김세현 마무리 투수였죠. 진짜. 3라운드가 황재균. 김세현 선수가 150 던졌던 그 우승시켰던 그렇죠. 마무리 네. 맞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하로 왔었던 기아도 왔었죠. 네. 4라운드가 조용훈 마무리 투수. 조라이더. 조라이더. 야 이렇게 뽑은 거야 현대가 1, 2, 3, 4라를. 잘 뽑았다. 예. 어쨌든 그 멤버들 밑에 8라운드 양의지가 이렇게 해주니까 네.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성과죠. 모두까기 인형이라 불리는 우리 이순철 해설위원마저 예. 장타력과 컨택을 겸비한 이 선수는 정말 양준혁의 버금가는 그런 선수다라고 양의지를 극찬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무심타법이라 하나? 이렇게 그렇지. 배트 설렁설렁 들고 있다가 상대 열받게 하는. 성의없게 치는 것 같아. 안 칠 것 같은데 네. 부드럽게 그냥 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굉장히 상대 팀 탁월합니다. 입장에서 허탈할 것 같아. 그 이제 몸쪽 공에 대한 대응 능력도 좋고 너무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미스터리야. 어떻게 그렇게 치는데 잠시를 넘길 수 있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티라노 스윙이라고 하는데 몸통 스윙. 몸통 스윙. 예. 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재질을 갖고 있다. 몸통 스윙도 뭐 대단하고 클러치 능력도 뛰어나고 탁월하죠. 또 공수 경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무려 40%가 넘는 도루 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다. 꼼짝 맞아 진짜. 40%면은 40%. 둘 중 하나 뛰어 죽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고 엄청나죠. 어깨도 강견이고 야구 센스도 너무 좋고. 보통 도루 저지율이 이제 20에서 25% 나오고 그럼 그 정도면 30%를 넘기면은 무난맨. 괜찮다고 수준급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블루라이트 사인 상대팀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네, 40%를 넘긴다는 거는 이거 뭐 예전에 조인성이 그 앉았어. 그렇지. 뛰면 죽는다. 네. 네. 잡고 자는 의지가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약간 도루 저지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어마어마한 스탯을 쌓았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87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잡고 일어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네. 그거는. 네. 그건 인정하지만 어쨌든 굉장한 커리어를 가졌다는 그렇죠. 것. 네. 어깨도 대단한 선수다. 훌륭했고 네. 예전에 김태형 감독이랑 같이 할 때는 네. 아예 양의지한테 사인을 그냥 맡겨놨어요. 네가 알아서 해 그냥. 네가 투수한테 주고 알아서 네. 해. 감독으로서는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포수죠. 근데 이제 연구 결번 얘기를 좀 하자면 가장 큰 흠결, 좀 아쉬움이라면 이제 NC를 잠깐 4년 다녀온 거. 다녀온 거. 네. 그리고 NC에서 저또 두산을 상대로 두산을 집행검을 찔렀던 거. 그게 이제 팬들도 네. 기억에 남죠. 야, 이거 진짜 이거 고민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집행검 세레모니가 컸어. 그러니까요. 네. 이게 잠실구장 이제 동구장이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25가 만약에 연구일반 달릴 텐데 네. 그럼 2020년도를 계속 추억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집행검을 들어서 두산의 심장을 찔렀던 그 양의지를 25번 여기 외야 패스 이쪽에 붙여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 21번 박철순 있고. 하지만 다시 FA를 두산과 체결할 때 네. 종신 두산맨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네. 이제 뭐 너무 잘해주고 있고 두산 팬들도 지금 약간 반반 갈리고 있는 그런 의견이긴 한데 내년에 두산 성적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내년에 양의지가 주전포수로 뛰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 그러니까 많은 지금 우리 463 팬들이 이제 댓글에 두산을 거기 5강에 왜 넣냐 이런 글들이 좀 꽤 많으셨는데 많지는 않았어요. 조금 많았어. 네. 그래서 일부 네. 만약에 네. 양의지 선수가 정말 두산을 기적적으로 5강권에 넣거나 5강권이라뇨. 아니면 좀 많이 힘들겠지만 무슨 권이지. 설마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을 시킨다면 네. 이거는 저는 이제 영국 일본의 가능성이 좀 높아질 그러니까 수 있다. 이번에 양의지가 지난번에 FA 계약할 때 6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6년 동안에 한 번 정도 더 두산의 우승을 견인할 수 있으면 네. 그때는 정말 많은 두산 팬들도 인정. 양의지 너 영구 결번 가라. 네. 25번 영구 결번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능하다고 해봅니다.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양의지 선수의 영국 열번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기아의 영국 열번이라든지 이런 타 팀의 또 영국 열번 이야기를 네. 좀 확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양의지의 영구 결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로 해서 야구 비시즌 오늘 두산의 양의지 편. 네. 이랬거나 저랬거나 양의지는 이랬다. 네, 잘할 거예요. 네, 그래요. 잘할 저도 뭐 겁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도 좋아하는 잘하고. 선수고 네. 좀 한 가지 저 개인적인 아쉬움은 저 기아 팬으로서 이 선수가 이제 광주 그렇죠. 출신이잖아요. 예, 저 맞아요, 고향 맞아요. 팀에서 좀 아. 유니폼 한번 입었으면 좋겠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종신 두산맨 선언하셨고. 기아가 예전에 이제 포수 고민이 워낙 컸던 팀이라 야 이게 기아에 있었으면 양의지 선수에게는 묻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고향 팀에서 뛰고 싶은 마음 없었는지. 은퇴하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시죠. 예, 은퇴하고 나서. 그럴게요. 이미 늦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수 생활 또 잘 마무리하기를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지 선수의 2026 시즌 선전을 기대하면서 야구 기쁘거나 슬프거나 463 비시즌 더블로 가자! 가자!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